느긋한 마음을 가지는 몇 가지 방법. 1에 우선순위를 매긴다. 모든 것을 완벽히 하려는 생각을 버린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인다. 맹목적으로 일하지는 않는다. 욕심이 클수록 만족은 낮아지고 서두를수록 일은 꼬여만 갑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 원하는 게 있다면 이 말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해나가자고요. 맘속 이야기가 쌓여있는 밤 10시. 오늘 있었던 일들 차근차근 나눠볼까요? 여기는 밤의 라디오. 저는 펜타곤 신원입니다.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2021년 9월 21일 화요일 첫 곡 Kings of Convenience의 Sorry or Please 였습니다. 자, 조커분들 안녕하시용.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DJ 고디, 저는 신원입니다. 연휴 나흘째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하며 밤의 라디오를 듣고 계실까요? 자, 오프닝에서 이제 느긋한 마음을 가지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일의 우선순위를 매긴다. 모든 것을 완벽히 하려는 생각을 버린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인다. 맹목적으로 일하진 않는다 라고 하셨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 빼고 다 전부 다 저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느긋한 마음을 갖는 법을 배웠나 봐요. 저는 맹목적으로 일하고 있고, 맹목적으로 일하는 거 빼고는 다 뭔가 저랑 비슷하거든요. 저는 이제 욕심이 클수록 만족은 낮아진다고 했는데, 저는 점점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욕심 덩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저도 조금 이제 만족하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언제 뭔가 일적으로 만족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제가 뭔가 만족한다 라고 시원하게 일을 끝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대화 속 궁금한 심리를 알아보는 알고 싶톡 있는 화요일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싱어송라이터 신유미님과 함께 할 건데요. 어떤 솔루션을 또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또 지난주 화요일에 굉장히 저도 만족하고 우리 쪼꼬분도 만족하는 정말 힐링 타임이었죠. 굉장히 뭔가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그에 걸맞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제시했던 그런 굉장히 좋았던 코너였습니다. 자, 알고 싶톡은 잠시 후에 시작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0시에 만나는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사연과 신청곡 방송 중엔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 앱으로, 방송 후엔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에선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또 밤의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선 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밤의 라디오 인별그램 EBS FM Night 팔로우해두시면 가장 빠른 소식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들을게요. 청하의 체리 키세스. 노래 속 가사를 재발견하는 시간, 이 노래 읽어밤. 자유란 단어는 이름만 들어도 멋있고 근사해. 참 자연스럽고 유유한 강물처럼 쭉쭉 뻗어 있는 것 같아. 언제부턴가 어디서부턴가 헤엄치고 있던 거야. 진정한 자유의 뜻, 의미는 어떤 걸까? 어떤 게 진짜 자유로운 걸까? 난 가만히 앉아서 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난 지금 어딘가에 묶여 있어. 움직이지 못해. 오늘의 읽어밤, 이진아의 Awake 피처링 샘킴이었습니다. 노래를 작곡한 이진아 씨는 어느 날 그냥 누워있는데 갑자기 내가 일어나서 걸어다닌다는 것, 이 단순한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고 이 생각을 노래로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생각만큼 이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곡이었죠. 정말 피아노도 잘 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이제 가사까지도 잘 쓰시니까 정말 사기캐가 아닐 수가 없네요. 자, 읽어밤에 추천하고 싶은 가사가 있다면 홈페이지나 문자와 반디로 알려주세요. 다음은 여러분과 저 씬언니의 하루를 공유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씬,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 앱으로 오늘 화요일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보내주세요. 사연만 보내도 오케이, 사진을 함께 보내도 오케이. 쪼꼬 여러분의 다양한 씬 기다릴게요. 자, 그럼 저 씬언니의 오늘의 씬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격이 조금 귀찮음이 굉장히 많은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패션에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데 정말 온라인 쇼핑 경험은 정말 몇백 번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또 그만큼 실패 경험도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제가 가디건 2개를 샀는데 오늘 하나가 왔는데 제가 사이즈 미스여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숫자만 봐도 아 이거 나한테 타이트하겠다, 나한테 크겠다, 오버핏이구나를 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어깨가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입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이 쇼핑에 실패하면 이제 멤버들이 항상 흥분을 하거든요. 저보다 키가 작은 멤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제 그 단톡방에 올려서 아 나 이거 실패했는데 가질 사람 하면 그때 이제 갑자기 경매가 시작이 되는 그런 진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오늘의 씬도 보내주세요. 이 노래 들으면서 기다릴게요. 갓세븐의 딱 좋아. 갓세븐의 딱 좋아 듣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오늘의 씬 한번 만나볼까요? 김하연님께서 2년째 준비한 시험의 성적표가 곧 나온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싱숭생숭 너무 떨려요 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 펜타곤 같은 경우에도 앨범을 몇 달을 이제 꼬박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짠 하고 릴리즈가 딱 됐을 때 그 떨림 정말 그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무서워서 핸드폰도 못 보고 그냥 계속 이제 덜덜덜덜 떨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7시가 딱 되면 뭐 차팅을 했다 뭐 어떻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에 정말 그 몇 개월의 그 희노애락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런 떨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공감을 할 수가 있네요. 1809님께서 정말 바쁘게 보내다가 드디어 여유가 생겨 행복한 하루였어요. 오랜만에 엄마 밥도 먹고 푹 자고 TV도 보고 소소한 행복이 가득한 오늘의 씬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하루가 이제 뭔가 평범한 하루보다 약간 엄청 바쁘다가 딱 그 잠깐 생기는 하루가 그렇게 달콤한지 몰라요. 정말 그 이제 저도 스케줄이 없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가 아휴 그냥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하는데 스케줄이 바빴다가 갑자기 하루가 딱 생기면 갑자기 막 뭐 안 하던 짓을 막 하고 싶어요. 괜히 밖에 나가고 싶고 뭔가 되게 익스트림한 뭔가를 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지 않을까 싶네요. 브리님께서 속상한 일이 많아서 조금 울었는데 이제 라디오 들으면서 웃으려고요. 펜밤라 들으면서 일기 쓰고 매일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되돌아보려고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뭔가 브리님께서는 실수로 인한 상처를 조금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로봇도 실수를 하는 시대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요즘에 핸드폰이 이게 바꾼 지 몇 개월도 안 되는데 핸드폰도 실수를 하는 세상에 정말 사람이 한번 실수한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한번 이제 시원하게 울고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김지연님께서 얼마 전 미루고 미루던 주택 청약 통장에 드디어 돈을 넣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통장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왠지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모을 수 있겠죠? 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권유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주변에서 이런 거 안 하냐? 왜 안 해?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적금도 드는 게 없고요. 그 정기적으로 하는 게 사실 그
후원 이런 거 말고는 뭔가 그런 걸로 뭔가 저의 재산을 불린다는 게 사실 저랑 맞지, 제 스타일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그 일확천금을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뭐 큰 돈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뭐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이게 만족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대비 같은 건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도 뭐 많이 하시고 이거로 굉장히 이제 이득도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분명히 뭐 좋은 거겠죠? 화이팅 하십시오. 자, 3900님께서 이번 명절 연휴에도 혼자 보내는 쪼꼬입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연휴에도 쉬지 못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좀 외롭지만 오늘 팬밤라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오늘의 씬 팬밤라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저도 명절에 데뷔하고 나서는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게 다반사였는데 가끔 이제 저희 엄마 아빠 누나가 차 타고 저희 동네로 오세요. 그 성수동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 먹고 이제 헤어지는데 전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정말 이제 성수동이라고 하면 뭔가 저의 일터이자 저의 홈그라운드이자 그런데 거기 이제 부모님이랑 가족이 오니까 되게 너무 그 또 다른 행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쪽 제 홈그라운드에 모시고 같이 살고픈 그런 꿈이 항상 제 가슴속에 있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천하무적 옷장 고신원의 데일리룩 고대룩 함께 할게요. 나인의 이별꿈 그리고 온앤오프의 Why. 옷장 시선이가 추천하는 고대룩 입으세요. 고신원의 데일리룩 고대룩. 옷장 고신원 납시오. 자, 오늘도 쪼꼬 여러분을 위한 패션 꿀팁 한가득 들고 왔습니다. 고대룩 빠밤. 자,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판디 앱으로 자유로운 패션 참견을 보내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을 만나볼게요. 2887님이 남긴 고민입니다. 남자친구와 알콩달콩 연애 중인 쪼꼬입니다. 제 남자친구에게 선물할 옷이 고민이에요. 왜냐고요? 남자친구는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운동할 때 입는 딱 달라붙는 티 그것만 15장이 넘거든요. 다른 스타일도 입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운동복밖에 모르는 바보 남자친구에게 어떤 스타일의 옷을 선물해주면 좋을까요? 도와줘요 옷장. 남자친구에게 선물할 옷이 고민이라는 2887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거를 기능성 티라고 하죠. 뭔가 이게 부들부들 하면서도 몸에 착 달라붙어서 뭔가 그런 활동하기 딱 좋은 그런 편하면서도 만약에 몸이 좀 이제 좋으시다면 굉장히 이제 멋있어 보이는 그런 옷인 건 맞거든요. 그치만 이제 여자친구분 쪼꼬가 이제 다른 스타일을 도전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분들을 봤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오히려 거부감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뭔가 이제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럴 텐데 지금 이제 그 기능성 티를 입고 운동을 너무 좋아한다 하셨잖아요. 근데 분명 이분이 그 롤모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 있을 거예요. 그 축구 선수든 운동 선수든 그 할리우드 영화 배우든 누구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뭔가 그렇게 접근하는 거 어떨까요? 그 되게 몸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멋있게 입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이제 남자친구한테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사복 같은 걸 이제 봐가지고 그 사람이 입은 그 기능성 옷 테크웨어 말고 좀 되게 캐주얼하게 입은 그런 옷들을 찾아가지고 약간 그런 스타일대로 딱 선물해주면서 약간 이거 입으면 이 사람 같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하면 왠지 입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갑자기
코트를 주면서 이거 입어 하면은 왠지 안 입을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럼 2887님을 위한 옷장 시선이의 한 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새로운 스타일을 선물하고 싶다면 남자친구의 우상이 남자친구의 히어로가 좋아하는 인물이 입고 있는 그런 멋있는 캐주얼 룩의 그런 사진 같은 거를 같이 보내주면서 뭔가 천천히 그렇게 빌드업을 시켜봐라. 두둥탁 빠밤밤. 약간 오늘 뭔가 답변이 시원찮았는지 두둥탁이 조금 이제 늦게 나오네요. 자, 고대룩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밤의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고대룩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거나 샵 1045 유료 문자 혹은 반디로 사연 보내주세요. 고대룩의 사연 소개된 분들의 후기도 기다리고 있어요. SNS에 공유하거나 홈페이지에 후기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싱어송라이터 신유미님과 함께 알고 싶톡 시작합니다. 메이트의 하늘을 날아. 매일 밤 10시 밤의 라디오, 저는 DJ 신원입니다. 짱남의 상태 메시지, 직장 상사의 의미심장한 톡, 친구 또는 연인과의 아리송한 대화, 세상의 모든 대화 속 궁금한 심리를 파헤치는 시간, 알고 싶톡. 나비처럼 사연을 읽고 벌처럼 솔루션을 쏴주는 외유내강 우주 최강 밤라의 마음 지킴이, 싱어송라이터 신유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 그럼요. 정말 사실 뭔가 어제 뵌 느낌인데 굉장히 시간이 후딱 지나가네요. 그러게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죠. 네. 자, 지난주 이제 첫 시간을 가져봤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고 해요. 민경님께서 알고 싶톡 진짜 재밌고 유익한 코너 같아요. 마음도 따뜻해짐. 유미쌤 고마워요 라고 하셨고요. 네. 현정님께서 위험하다. 내 심장 객실수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게 유미 언니의 방이 될 것 같다 라고. 아이고. 이걸 뭐라 그러죠? 주접 댓글이요. 그쵸. 요즘에 뭐 팬분들이 이제 유행하는 그런 거죠. 네네. 아유, 방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자, 비니님께서 유미님 내적 친밀감 생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유미님은 이제 첫 방송 후에 이제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 코너에 대해서? 네. 아니 제가 이제 첫 방송 끝나고 이제 네. 친구들한테 사실은 이거 네. 방송하니까 네네. 생방으로 네. 하니까 꼭 네. 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네. 친구들이 이제 그 댓글 올라오는 걸 같이 보잖아요. 네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저를 보고 인간 두둥탁이라고 누가 그랬다고.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두둥탁 조금 더 확실하게 무릎이 탁 쳐지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다. 그 인간 두둥탁이라는 게 정말 그 무릎을 탁 치면서 그쵸. 시원한 답변을 준다는 거로 그런 거죠? 네네. 자, 그나저나 오늘 이제 추석 연휴 나흘째예요. 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제 네. 슬슬 이제 작업을 뭐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바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네, 연휴 네. 때는 조금 이제 쉬셨나요? 네, 사실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거의 뭐 믹스 마무리는 다 음, 되었고 네네. 이제 뭐 뮤직비디오도 촬영이 된 상태여서 이제 진짜요?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말 진짜 마무리 그 마스터 단계만 네네네, 남았군요. 맞아요. 그럼 이제 뭐 사실 뭐 저희는 이제 그 기다리는 수밖에. 그쵸, 기다리면 모니터하면서. 살이나 빼야 되나 이러면서. 네. 자, 우리 연휴에도 우리 쪼꼬님들을 위해 EBS 밤의 라디오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네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어떤 기대와 각오로 알고 싶톡을 함께 하실 건가요? 아,
정말 네. 제 이야기인 것처럼 네. 고민을 하고 네. 정말 무릎이 탁 쳐질 수 있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서 그쵸. 네, 만족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둔탁. 네. 이게 생각보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굉장히 심도 깊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뭔가 이 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되게 좀 저도 하면서 뭔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네, 네. 생각도 많이 들었고 네, 네. 되게 조금 더 마음속으로 깊이 좀 공감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총 4개의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네. 지금 바로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프레이 님이 보내주신 얘기예요. 제게는 친한 대학 동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 친구 때문에 고민입니다. 전 이 친구에게 종종 톡으로 연락을 하는 편인데 항상 답이 늦어요. 무엇보다 서운한 점은 톡 답장은 없는데 SNS에는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다닌다는 거죠. 얼마 전엔 제가 급히 궁금한 게 있어서 겐톡을 보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글쎄 SNS의 게시글은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실수였는지 심지어 제 게시물에 좋아요까지 누르고 정말 서운합니다. 이 정도면 제 톡을 일부러 피하는 걸까요? 뭐라고 한마디 해야 친구의 심리를 알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알고 싶어 고민. 네. 톡 답장은 안 하면서 SNS는 하는 친구의 심리가 궁금하다는 사연이었는데요. 요즘에 이런 경우 정말 많죠. 정말 많죠. 사실 네. 이거 저 보고서 약간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조금 제 얘기이기도 한데 아, 진짜요? 저는 이제 SNS는 안 하지만 네. 그 스마트워치가 있어가지고 음. 이 스마트워치의 단점이 네. 장점이자 단점인 게 그 미리 보기 깨톡 미리 보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렇다 보면 제가 뭔가를 하고 있다가 이제 딱 그걸 보면 제가 답장을 한 줄 알고 까먹을 때가 있어요. 항상. 맞아요.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정말 요즘 네.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이제 SNS로 소통할 수 있는 거랑 네. 그 깨톡으로 하는 거랑 약간 좀 느낌이 다르니까 이게 네, 보고서 SNS에는 뭐 그냥 생각 없이 좋아요 누르고 네. 근데 깨톡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내야 되니까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유독 이제 심하게 겐톡 네. 답은 안 하면서 네. SNS는 또 하는 친구. 네네. 사실 저는 이제 SNS를 안 하는 입장으로서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사실 왜냐면 제 생각에도 그렇거든요. 막 그렇게 네. 심각하게까지 막 이제 우정에 대해서 네. 막 그렇게까지 흔들릴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제 생각을 생각에도 해요. 네. 그냥 뭐 예를 들면 인별그램을 보면서 좋아요로 사진이 예쁘다 이러고 네, 좋아요 네. 누른 거예요. 그냥 네. 생각 없이. 그리고 깨톡은 막 쌓여 있는데 귀찮아 좀 이따 네, 봐야지 네. 뭐 이러다가 인별그램 보면서 재밌다 하면서 좀 답장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네.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사실 저도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네. 깨톡으로 이제 좀 일적인 일들이 이제 그쵸, 오면은 그쵸. 조금 더 좀 잘 맞아요. 답변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조금 이렇게 늦게 보내는 경우도 네, 있고 좀 네. 이렇게 저 스스로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보내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근데 맞아요. 상대적으로 SNS는 조금 더 가볍게 그냥 아, 좋아요 네네. 끝 이럴 수가 있으니까 네네. 좀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더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들으니까 네. 저도 되게 자주 그러네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요. 그 단톡방이 있고 음, 개인톡이 있는데 네. 단톡방에선 이제 답장을 뭐 네네네 잘 하는데 음. 이제 그 개인톡 답장은 안 한 거죠. 그 단톡방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직원분의 그래가지고 한번 뭐라 한 소리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요? 왜 내 톡은 씹냐 이러면서 와.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저요? 깜빡 그냥 이렇게 넘어갔죠. 근데 깜빡했다. 맞아요. 그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굉장히
굉장히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대단하게 답변할 필요 없이 네. 그냥 좀 편하게 그냥 깜빡했다 이런 네네. 식으로 뭐 하는 것도 넘어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저는 이 프레이님이 네. 굳이 막 이거에 대해서 좀 열심히 어. 좀 질문을 하고 뭐 이 네. 네. 친구의 심리를 파악해야지라고 음. 하시는 것보다 그냥 음. 깜빡했나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그쵸. 저도 네. 사실 그 깨톡에 네. 그 숫자가 좀 그 제도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일이 사라지는. 네, 이거는 네. 뭔가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네. 톡 답장은 안 하면서 SNS는 하는 친구의 심리가 궁금하다는 사연자분께 어떤 조언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저의 네네. 조언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언젠간 답이 올 것이다입니다. 너무 네. 이제 너무 그거에 대해서 크게 네. 생각하지 마라. 네, 맞아요. 네. 야, 오늘 이제 시작이 벌써 이렇게 좋고요. 네네네. 이제 2부에서도 계속해서 사연을 만나볼 건데요. 이 곡 듣고 와가지고 2부에서 만날게요. 에릭 베넷의 Why You Follow Me. So baby I love you 오늘 밤이 외롭다면 모르는 척 안아줄게 Oh baby I love you 늦으면 데려다 줄게 조금만 더 있다가요 Oh baby I love you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2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신유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쪼꼬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0980님께서 침착하고 차분하란 말씀이 너무 넘나 와닿았어요. 네. 앞으로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이제 주변에 이제 언니 하면서 고민 상담하는 동생들이 조금 있으신 편인가요? 그쵸. 아무래도 또 음악하는 친구들 주위에 그쵸. 보면은 좀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네네. 많기도 하고 또 네네. 저도 몇 분 안 되지만 뭐 그래도 저 팬분들이 계신데 네네. 항상 저한테 옆집 언니 같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뭐 만인의 언니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인생 선배님으로서 엄청난 뭔가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느낌이 이게 팍팍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또 제 삶은 그렇게 잘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저도 그렇습니다. 뭐 다 똑같죠 뭐. 그렇죠. 항상 왜 자기 거는 그렇게 어려운지 참 고민입니다. 제가 미스테리합니다. 네. 자, 이 코너 이제 쪼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계신데요. 네. 알고 싶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밤의 라디오 홈페이지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려주시면 유미님과 제가 소개해드리고 궁금한 심리를 파헤쳐 드릴게요. 자, 밤의 라디오 고민 해결사 싱어송라이터 신유미님과 함께하는 알고 싶톡. 이제 다음 대화 또 이제 만나봐야겠죠? 네. 이번 사연은 헤이즐님이 보내주신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연휴를 앞두고 이별 통보를 받은 27 쪼꼬입니다. 헤어질 때 다시는 너 같은 사람은 못 만날 거야.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너를 위해 헤어지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어차피 헤어지는 마당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요? 그럴 거면 왜 헤어지자고 한 건지 나 참 헤어진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밥은 먹었어? 잠은 잘 자? 너 잘 울잖아. 걱정하는 척 안부를 묻는데 어이가 없네요. 자기가 헤어지자고 해놓고 처음엔 다시 만나려는 건가 싶어서 받아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착한 척에 되려 정이 떨어져 이젠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질척이지 못하게 하는 쿨한 한마디 알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먼저 헤어지자 해놓고 착한 척하는 전 남친이
더 이상 질척대지 못하게 하는 한마디를 알려달라는 사연이었는데요. 네. 야, 이거 정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연을 일단 들으면서 딱 이 네. 노래가 생각났어요. 그 No cool, I'm sorry. 그러지 못해 미안해 이거. 너무너무, 정말 정말. 뻔하다 뻔해.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저 이거 드라마에서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와 정말 이런 경우 정말 많죠. 많습니까? 네. 그런 왠지 뭔가 이렇게 헤어져 놓고 왠지 또 네. 100%는 아니고 약간 어장에 두고 싶은 아. 경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확 들기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마음이 없어서 네. 헤어지고 싶은데 네. 근데 왠지 뭔가 너무 헤어지면 약간 좀 이제 뭔가 아쉬운 그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그 여지를 주는 그런 느낌 같다는 거죠. 네. 혹은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친구들이 또 네.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같이 연결된 사이면은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착한 척을 이미지 하는 거죠. 메이킹.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좀 너무 와, 좀 이상하다. 어, 그리고 사연이 있는데 네. 우리 고디님 연기를 너무 제가 잘하셔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저 욕심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연기를 정말 못하거든데 라디오 하면서 조금 이제 연습 겸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 약간 네. 좀 질척거리면서 이상한 느낌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정말 싫었나요? 네. 중간에 약간 몰입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뭔가 이제 지금 고민을 보내주신 네, 사연자분께서는 네. 일단 굉장히 어이가 없어하는 상황이고 이미 정도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제 생각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일 싫었던 게 네. 밥은 잘 먹었어? 잠은 잘 자? 다음에 너 잘 울잖아. 이거 정말 정말 이거 그 옛날 발라드 꼭 이제 그 술 들어가는 그렇죠. 발라드에서 맞아요. 나오는 많이 나오죠. 네. 왠지 참. 소주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정말 느낌입니다. 딱 보니까 발라드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뭔가 제가 생각했던 솔루션은 네. 그냥 차단하세요인데 근데 또 유미님 말씀 들어보니까 만약에 멀지 않은 사이라면 네. 그 친구가 이제 껴있는 상황이라면 네. 뭔가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어쨌든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쵸. 어떻게 저는 사실 이거 잘 모르겠는데 네. 혹시 그 유미님이 네. 생각하시는 네. 그러면 최악의 이별 베스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네. 근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전 네.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네. 갑자기 연락 두절. 잠수. 그냥 잠수. 차라리 이게 다시 너 같은 사람 못 만날 거야라고. 그게 차라리 낫죠. 왜냐면 정을 떨어뜨리게 만들잖아요. 이런 거는. 근데 잠수는 뭔가 처음에 뭐야 이 사람 왜 연락 안 되지 하면서 걱정이 되게 만들었다가 네. 우리 끝난 건가 막 아리까리하게 만들었다가 그거를 다 혼자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이제 남남이니까 너가 네. 너 인생 살아 약간 이런 느낌인 네네네. 건가요? 그러니까 네. 조금 그게 정말 제일 예의 없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제가 이제 방금 말씀 듣다 또 생각난 건데 네. 뭔가 그 정을 이제 떨어뜨린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뭔가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사실 뭔가 네. 제 생각에 그 사랑하는 거와 정이란 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랑하진 않는데 정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연민이라고 해야 맞아, 될까요? 연민. 그래서 차라리 네.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은 건 맞는데 차라리 너가 나한테 정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네. 있긴 하겠다. 근데 네.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은 차단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굳이 꼭 막 얘기를 해서 네. 진짜 궁금하면 사실 물어봐도 될 것 같긴 해요. 그쵸. 솔직히 너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냥 너 헤어진 사이인데 왜 그렇게 말해? 굳이 나는 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저 정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예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십을 아까 말한 일십. 네, 그거를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연자분이 요청한 핵심은 이제
먼저 헤어지자고 해놓고 네. 착한 척하는 전 남친이 더 이상 질척대지 못하게 하는 한마디. 이제 그러면 뭐라고 이제 한마디를 하면 확실하게 정리가 될까요? 한마디. 필요도 없을까요? 필요도 없죠. 그냥 아, 바로 차단 각입니다. 네. 정말 그 뭐 이제 뭐 한마디 할 필요도 없고 네네네. 그냥 이제 뭐 독한만 먹고 네. 그냥 차단을 한번 싹 해보는 게 네. 낫지 않을까. 네. 독한 맘 드시고 한번 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독한 맘이 안 생기고 진짜 네. 연락을 해보고 음, 싶으시다 하시면 네. 그냥 솔직하게 음. 너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우린 헤어진 사이잖아. 네.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음. 정확하게 전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또 이 뒤에 어떻게 이제 얘기가 진행될지를 모르겠네요. 저도. 네, 그러니까요. 너무 한번 궁금하고.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나중에 뭐 그러니까 어떻게 후기를 됐다. 또 이제 네. 남겨주시거든요. 쪼꼬우님께서. 꼭 후기를 듣고 네, 싶습니다. 꼭 원만하게 해결하시고 원만한 혹시 해결. 괜찮으시다면 후기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자,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샤이니의 Don't Call Me. 샤이니의 Don't Call Me 듣고 왔고요. 유미님은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정말 이제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랑은 다르다고 느꼈던 게 네. 저는 딱 이제 들으면 정말 딱 그 제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해주는데 네. 약간 유미님은 뭔가 다각도로 본다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럴 수도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얘기하다가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라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요. 그럼 이제 정작 이제 유미님께서는 네. 이제 고민이 있으실 때 누구에게 이제 기대는 편이신가요? 저는 제 스스로 일단 정말로 다각도로 왜 네.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단 이상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네네. 편도 있는 네. 것 같고요. 네.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남- 원하시면. 네, 남주라고 제 친구가 있는데 네, 남주 씨요. 네, 네. 윤남주가 요즘에 네. 저의 어떤 전화 파트너여가지고 거의 네. 뭐 한 3-4시간 전화할 때도 있고 만약 무슨 일이 있을 때 아, 네. 남주야 뭐가 너무 힘들어 미치겠어 막 이러면서 막 좀 울면서 전화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러고 있어요. 네. 또 이제 유미님은 이제 뭔가 얘기를 나누면 굉장히 이제 네. 강하신 분이신 것 내적으로 강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네. 또 그게 또 이제 윤남주 씨가 또 계셨기 때문에 또 이제 그쵸. 가능한 게 아닐까 싶네요. 남주 씨 이제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남주 씨가 계셨기에 또 알고 싶 톡이 이렇게 뭔가 2주째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정말 네. 제가 이제 밤라를 이제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다음 사연으로 이어가 볼게요. 네, 이제 네. 범인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0살 직장인 쪼꼬입니다. 저는 흔히들 말하는 예스맨이에요. 너무 피곤해서 몸이 으스러질 것 같은 날에도 야야 범아 오늘 잠깐 보자. 괜찮지? 하고 누가 만나자고 하면 예스. 제 생일엔 톡 한 번 안 한 선배가 연락이 와가지고 범아 형 다음 주에 결혼해. 올 수 있지? 라고 해도 예스. 뭐든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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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성입니다. 가끔은 내가 남들을 너무 의식하는 건가 싶어 답답해요. 하지만 오늘도 팀장님의 업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야근을 하고 왔습니다. 에휴, 저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언제쯤 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거절을 잘하지 네. 못하는 예스맨의 사연이었는데요. 정말 근데 정말 많지 않아요? 주변에? 정말 많아요. 약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남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특히 형들이랑 있을 때 그냥 네. 네 형 이러고 집에 네. 와서 뭐 어떻게 하지? 약간 이렇게 고민하는 음. 남자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게 저는 네. 사실 이제 성격이 저는 무조건 한번 이제 꽈서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잔머리라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좀 일찍 나와서 사회에 일찍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주변에 형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노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막 그렇게 잘 이제 구축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노라고 하는 순간 왠지 이 사람한테 좀 나쁜 사람이 그러니까요.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괜히 못할 행동한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네.
이거는 조금 너무하다 싶은 게 정말 생일 때 뭔가 연락 한 번 안 주더니 그러니까요. 이제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다음 주에 결혼을 한다고 올 수 있냐고. 이거 진짜 네, 사실 막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네, 아니 생전 연락 안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청첩장을 그쵸. 보냈다. 축의금은 얼마 내야 되냐. 와, 요즘엔 또 네. 이제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네네네. 가는 게 너무 별론데 갈 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음. 축의금만이라도 내야 될 것 같은데 어, 또 많이 내긴 또 그렇고 네, 이런 고민도 또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진짜 좀 사실은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쵸. 저도 네. 이거는 조금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하지 네, 맞아. 좀 않나. 경우가 없다. 사실 솔직히. 결국에는 그냥 자리 채워달라. 아니면 그러니까요. 뭐 채울 수 없으면 그냥 그 축의금이라도 보내달라. 사실 이 네. 소리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조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결혼을 하시는 분이었다면 네. 저는 미안해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그쵸. 하려다가도 근데 내가 이제 생일도 못 챙겨줬네. 이거 말하기 진짜 애매하겠다 하고서 그냥 그러니까요. 넘겼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네. 이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네. 다른 거니까 네.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뭐 축의금 그냥 뭐 조금만 내고 그냥 가지 마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유미님께서는 예스맨 스타일이신가요? 아닌가요? 저는 네. 오히려 좀 예스를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오히려. 왜냐면 너무 예스를 하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어떤 결과물을 맞닥뜨렸을 때 뭔가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를 많이 느껴가지고 뭐 오히려 뭐 이런 사실은 이런 결혼식 네. 이런 건 솔직히 근데 예스 해도 되기는 맞아요, 하지만 맞아요. 막 일적으로 생각을 했을 그쵸. 때는 막 그쵸. 다 맞아요. 좋아요 네. 하면은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때가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래서 좀 음, 누군가 봤을 때 쟤 왜 이렇게 독하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노를 하려고 조금 잘하는 그쵸. 게 뭐가 있을까 굉장히 저도 많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지 잘 거절할 수 있을까. 네. 사실 이게 저도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공감을 하는 게 네. 저는 평소에는 예스맨입니다. 사실은 네네네. 거절하는 거를 잘 못하고 네. 그냥 사실 뭔가 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저는 네. 웬만하면 예스를 해드리거든요. 맞죠. 네, 그죠. 근데 뭔가 이제 일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아티스트로서 이제 맞아요. 일을 들어가면 네. 저는 웬만하면 노 하고 시작을 해요. 저는 그래야 그 돼요. 네. 회의만 들어가면 갑자기 사람이 굉장히 전투적이고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정말 너무 저희도 큐브 엔터테인먼트라는 큰 회사에서 맞아요. 저희를 이제 모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시는 건 맞는데 네. 결국에는 펜타곤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결국에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맞아요. 잘 되면 회사와 우리의 덕이고 네. 사실 못 되면 아티스트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곡도 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만족을 해야 되고 네. 이게 삐그러지면 사실 저희도 하기 싫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때만큼은 노가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프로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네. 저희는 이제 멤버들이 많아가지고 그 그러긴 하겠다. 회의 네. 들어가면 역할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쌈땅 역할이고 진짜요? 그리고 막 조커 역할도 있고 가만히 너무 있다가 좋다. 마지막에 크게 한 방 때리는 친구도 있고 와, 그런데 근데 너무 좋네요. 그렇게 네, 케미가. 저희는 네. 좀 이렇게 슬기롭게 해결하는 스타일입니다. 와, 진짜. 네. 그러면 아무튼 결론은 이런 거는 이제 노라고 이제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는데 그쵸. 그럼 혹시 이제 상대방도 기분이 좋게 기분 좋은 거절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네네.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네. 누군가의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저도 기분 좋은 거절을 그쵸. 할 수 있는 사람이 그쵸.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넓어지고 혹시라도 이 사람이 기분 좋지 않게 거절을 하더라도 제가 그것마저도 또 계속 노력을 해야죠. 좋게 만들 수 있도록. 근데 그쵸. 그거는 네.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서 참 그렇네요. 와. 그렇긴 하지만 네. 저는 굉장히 그래도 이분이 앞으로 네. 좀 노하는 거 연습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제 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셨는데 그럼 네. 그거에 대한 뭔가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네. 어떤 게 될까요? 정리를 해보자면. 뭐 그 책도 있잖아요. 뭐 미움받을 용기란 아, 책도 있잖아요. 그거 유명하죠. 네, 그럼 좀 용기를 가지고 네. 노를 할 용기를 가지고 음. 한 번쯤 해보시면 어떨까? 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 싶습니다. 되게 명쾌하고 약간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코너예요, 이거. 저도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 그럼 이제 명쾌한 답과 함께 사연자분께 이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에이핑크의 No No No. 에이핑크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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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왔고요. 자, 알고 싶도게 벌써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네. 얼마 전에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사실 소개팅에서 잘 되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별 기대는 안 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첫인상부터 제 스타일에 대화까지 잘 통해서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산책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매일 톡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뭐해요? 밥 먹었어요? 이래요? 하면 네, 오늘 팀원들이랑 갈비 먹었어요. 흐흐. 야근이라 일하고 있어요. 흑흑. 정말 오늘 날씨 좋네요. 거긴 어때요? 하며 답장도 빨리 해주고 다정하게 제 안부까지 물어봐 줍니다. 이 정도면 애프터 잡아도 되겠지? 했는데 막상 보자고 하면 그날은 바쁘다고 하고 어디 가고 싶은 데 없냐 하면 말을 자꾸 돌려요. 도대체 이 사람 심리는 뭘까요? 뭐라고 톡을 보내야 이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이번엔 소개팅 후에 톡만 하고 만나지 않는 상대방 때문에 고민인 남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상대방 분이 이제 여성분이고 네. 이제 제가 이제 읽은 사연자분이 남성분이신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네. 저도 사실 좀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 저도 이런 성격은 아니어가지고. 네. 왜냐면 마음에 들면 네.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이거 해야 되는 거 그쵸. 아닌가요? 근데 네. 좀 왜 이렇게 갈비 먹고 뭐 일하고 네네. 있고 날씨도 네. 좋고 이런 네. 얘기는 다 하시면서 막상 보자고 하면은 바쁘다고 하시는지 네. 네. 저는 조금 사실은 네. 이 심리가 100% 이해는 안 되는 사람이기는 한 것 네네네.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저 이제 성격이 네. 굉장히 귀찮은 성격이에요. 그- 사실 제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그래서 친구가 몇 명 없습니다. 아유, 누구나 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일주일 뭔가 사실 제가 소개팅을 해본 적은 없으나 소개팅이라는 것 자체가 네. 서로 이제 연인이 필요하고 네. 인연이 되고 싶어서 나오는 자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거리를 둔다고 해야 될까요? 그쵸. 그러는 행동이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럴 거면은 왜 소개팅에 나갔지?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네네. 하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여자분은 뭐 네. 진짜 바쁘고 네, 뭐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음,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사실은 이 남자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 않았을까? 솔직히 말하면 네.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저라면 네. 너무 마음에 들었으면 분명히 애프터를 뭐 일주일 안에는 뭔가 만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거를 이야기를 했을 때 약간 네. 좀 돌려가면서 계속 다른 주제로 돌리시는 게 네. 근데 또 약간 또 이렇게 소개팅이라는 게 소개를 해준 게 있으니까 또 뭐 좀 너무 나쁘게 할 수는 없고 이야. 약간 이런 마음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소개팅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아, 그쵸. 제 주변 펜타곤 멤버들이랑 연예인 친구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저는 이제 소개팅 썰을 여기 밤라를 하면서 쪼꼬분들한테 들었거든요. 아, 네. 근데 보통 이제 사연이 오면 네. 제가 소개팅을 하러 갔는데 뭐 상대분께서 네. 답장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뭔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답장도 굉장히 잘 해주는데도 근데도 이렇게 거리를 둔다는 거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처음 이제 들어보는 그런 사연이어가지고 네네네네네. 네, 네. 왠지 그게 맞을 것 그쵸. 같아요. 그냥 뭔가 지인과의 관계 같은 게 좀 그쵸. 있으니까. 결국에는 누군가의 그 주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둘이 이제 네. 소개팅이란 걸 할 수 있었다는 거니까요. 네. 그냥 그분의 이제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그냥 네. 형식적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그쵸, 거죠. 맞아요. 형식적이신 것 같아요, 제 와. 생각에는. 근데 만약에 그게 네. 아니고 혹시라도 이분이 그냥 어, 너무 좀 소심하시거나 네. 좀 적극적이지 않은 성격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좀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근데 또 물어보면은 또 이상해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뭔가 사실 네. 굉장히 뭔가 그런 관계를 형성한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뭔가 그러니까 좀 이제 세게 말하면 오늘 내일 하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그렇죠. 될지도 모르고. 맞아요. 네. 야, 이거 저한테는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 어려우실 것 네. 같아요. 자, 혹시 네. 소개팅 후에 톡으로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추천을 팁을 드리고 싶으시다면. 이게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사실 네. 뭔가 톡으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일단 만났을 때 뭔가 이제 소개팅이라는 거는 사실은 처음의 자리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제일 좀 살짝 깨는 음흠. 느낌이 드는 거는 네. 솔직히 말하면 계산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톡으로는 뭐 네. 너무 형식적인 말만 안 하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냥 근데 근데 뭔가 그 자리에서 네. 좀 제일 안 해야 될 게 좀 뭔가 뭐 너무 네. 금전적으로 막 너무 칼같이 나눠가지고 막 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진짜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그 사연이 전에 네. 왔었는데 네. 그 소개팅 때 네. 뭘 입고 갈까요? 라는 사연이 있었는데 아, 사실 그때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거든요. 왠지 제가 소개팅을 하는 자리가 생긴다면 네. 왠지 저는 막 이제 수트 이런 거 말고 오히려 저는 되게 프리하게 입고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소개팅 자리에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헤어밴드 막 쓰고 이렇게 뭔가 아니 이제 근데 신원 씨는 네. 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잘생기셔서. 근데 막 네. 뭔가 좀 이렇게 네. 너무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입으면 네. 저는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막 너무 소화가 안 되는 거면 아. 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사연자분이 이제 요청하신 핵심은 네. 이제 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라고 아. 하셨는데 그냥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네. 슬그머니 그냥 차츰차츰 음. 연락수를 줄이시고 소개팅을 한번 다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지인분께 네, 그렇습니다. 그쵸. 사실 이제 뭐 사실 깊은 관계를 나눈 게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네. 정도 막 되지 않으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말 뭔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참 네. 복잡한 사연이네요. 그러게요. 그럼 이제 이 음악을 띄워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우주소녀의 지금 만나러 가요. 네, 우주소녀의 지금 만나러 가요였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지금 만나러 가요라고 했는데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네. 새로운 그 만남을 만나러 가요. 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정말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거든요. 그렇죠. 저도 사실 이제 이게 머나먼 EBS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네.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될 줄 네네.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분명히 더 좋은 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럽니다. 네. 또 이제 또 새로운 거 하나 또 배웠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새로운 출발을 저희가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유미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사연을 이제 모두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또 어떠셨는지요? 아니 확실히 첫 시간보다 조금은 가볍고 뭔가 그쵸. 누구나 그쵸. 느낄 수 네, 있는 네. 사연들이 오늘은 굉장히 많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주에는 야 이런 일이 하면서 막 저희가 막 그 그러니까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이번엔 슬프고. 네. 이번에는 뭔가
그럴 법하다. 어디서 네. 한번 드라마에서라도 한번 본 적이 있다라는 그런 사연이 많았었어요. 맞아요. 네, 자 벌써 이제 알고 싶톡 두 번째 시간인데 주로 걱정이나 이제 생각이 많은 쪼꼬님들이 이 코너를 찾아주고 계시거든요. 마음이 약하고 이제 생각이 많은 쪼꼬님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저도 그런 얘기 네.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네. 너는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네. 듣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생각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결론을 낼 수 있고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면 할수록 더 음. 좋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네네.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언제든지 고민 상담 받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로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다음 네. 주에도 나오실 거잖아요. 네. 그쵸? 다음 주에도. 네. 아, 정말 방금 그 답변에서 뭔가 유미님의 제가 2주 동안 이제 하면서 네. 뭐 들었던 제가 생각하는 유미님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정말요? 정말로 뭔가 누나 같기도 하고 선배님 아. 같기도 하고 정말 네.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마지막으로 쪼꼬님들께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쪼꼬님들 오늘 무릎 탁 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좀 쪼꼬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 다음 네. 주에도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하고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쪼꼬님들, 유미님과 저에게 털어놓고 싶은 속마음을 알고 싶은 대화가 있다면 밤의 라디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그 심리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 신유미님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남은 연휴 이제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미님 보내드리면서 이 곡 띄워드릴게요. 이승윤의 달이 참 예쁘다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쪼꼬에게 고디가 선물하는 노래 한 곡. 이 노래 들어밤. 오늘 밤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는 들어밤은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입니다. 일단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뭔가 이 코너를 2주째 하다 보니까 든 생각이 정말 고민이 많은 그런 시기가 있구나. 사실 사춘기라는 게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개념인데 뭔가 누군가에게, 저도 그랬고 누군가에게 사춘기라는 게 늦게라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정말 고민도 많고 괜히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모두에게 그 터널이란 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몇 개의 터널을 건넜지만 아직도 제 인생이 앞으로 정말 기나긴 터널이 언젠가 무조건 닥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으로서 뭔가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물론 그 당시에는 힘들겠지만 약간 모두가 이런 일이 있고 나 또한 뭔가 이거를 잘 견뎌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 해가지고 이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추천곡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들어밤. 저 신원이가 추천하는 오늘의 들어밤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였습니다. 자, 2021년 9월 21일 화요일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이 이제 연휴 네 번째 날인데, 네 번째 날 정도 되면 이제 다시 상경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시 귀경이라죠. 귀경길에 오르신 분도 있고, 아직도 계신 분이 있는데, 모두 다 아무쪼록 밤의 라디오와 함께 하루를 잘 마무리했다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네요. 밤의 라디오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밤 10시에도 함께 하니까요. 꼭 놀러와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밤의 라디오 인별그램과 홈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끝으로 프롬의 반짝이던 안녕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디 펜타곤 신원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내일로 출발!